넷플릭스가 영국에서 오징어 게임과 관련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자들이 2023년 한국 작품 라인업이 공개됐을 때 새로운 시리즈와 영화, 예능 콘텐츠들과 함께 스위트홈이나 DP와 같은 인기 많았던 작품들의 시즌2가 공개된 것에 열광하면서도 한편으로 정말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왜 없냐라는 것이었는데요. 2024년 이후로 예정된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시청자들의 열망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간극을 메우려고 한 배려인 것인지 아니면 물 들어온 김에 아주 끝장을 보고자 하는 욕망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넷플릭스의 답은 바로 오징어 게임 예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였죠. 이 프로그램은 약 456만 달러, 한화로 약 56억 원에 달하는 상금을 걸고 456명의 참가자들이 경쟁하는 10부작 글로벌 서바이벌 게임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예고편이 공개되었던 그 당시부터 전 세계 시청자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프로그램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반응 중에는 최고의 쇼가 될 거야, 진짜 미쳤다, 이게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가 라는 등의 우호적인 반응들이 있었던 한편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의견들 중에는 오징어 게임의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죽는다, 이게 핵심인데 이걸로 버라이어티라니 정말 기가 막힌다, 오징어 게임 예능이 오징어 게임의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 거대 기업인 넷플릭스가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오징어 게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르겠다 라는 등으로 오징어 게임의 포인트를 무시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았는데요. 황동혁 감독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꽤 무거운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 리얼리티 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별로 좋은 선례는 아니었다 라는 의견이 그것이었는데요. 넷플릭스가 이런 구성의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도 이해가 되고 오징어 게임이 가진 중요한 메시지의 손상을 우려하는 찐 애정을 가진 시청자들의 반응도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이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는 영국에서 대형 사고가 벌어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BBC는 리얼리티 오징어 게임 프로그램을 촬영하던 중 3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이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넷플릭스는 그들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측은 의료진도 있었고 안전에 대한 대비가 모두 되어 있었다고 밝힌 상황인데 인디펜던트의 기사를 보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영국의 카딩턴 스튜디오에서 촬영되고 있는 한국 인기 시리즈 기반의 이 게임쇼에서 참가자들이 촬영장의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며 떠났으며 한 명은 들것에 실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영하 3도의 혹한 속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는 것인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이 사달이 났다는 것인데요.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게임의 규칙처럼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가만히 서 있기를 몇 시간 동안 반복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톰스 가이드는 이를 두고 오징어 게임 버라이어티에 참가한 참가자가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실제와 너무 가깝다 표현했는데요. 현재 많은 참가자들이 치료를 요하고 촬영장이 마치 전쟁터와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사실 제작진이 이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의료진이나 대비책을 준비 안 하고 촬영에 들어갔을 리 만무하지만 실제 참가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놀랐을 수도 있겠다는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들이 본의 아니게 이 프로그램의 흥행에 도움이 되는 노이즈 마케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논란이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텐데요. 괜히 이런 소식에 전 세계인들이 기다리는 한국의 자랑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면 어떡하냐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드라마를 통틀어 압도적인 흥행을 한 오징어 게임과 비견될 드라마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또 하나의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이 드라마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랑의 불시착을 좋아한 사람들이라면 분노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한 곳은 미국의 IT 엔터테인먼트 매체 BGR입니다. 기사는 우선 사랑의 불시착에 대해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는 완벽한 프로그램은 많지 않지만 완벽한 한국 드라마는 있다면서 남한의 상속녀와 북한 엘리트 군인의 16부작 로맨스 사랑의 불시착이 그것인데 이는 현재 K드라마 팬이 된 많은 사람들에게
진입점의 역할을 한 드라마라고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이 드라마의 포장을 뜯지도 않은 DVD 세트를 소장하고 있을 정도라는 기자가 이 드라마와 관련하여 분노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불시착의 미국판 리메이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리메이크가 되는 배경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뉴욕 매체 더 뉴요커가 넷플릭스의 임원 벨라 바하리아를 따라다니며 인터뷰를 진행한 기사에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사에는 수많은 최신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 등 특종감이 가득했지만 그중 가장 눈에 띈 것이 바로 넷플릭스의 한 팀이 사랑의 불시착의 리메이크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이 리메이크에서는 사랑의 불시착의 배경을 한반도 대신 우주로 재배치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드라마를 공상과학쇼로 바꾼다는 것인데, 이런 대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원작이 남한과 북한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판 리메이크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으므로 이렇게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그럼 도대체 우주로 어떻게 불시착할 것이냐 따져 묻는 이 기자는 두 주연 캐릭터가 서로의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기이함에 사로잡히는 것은 이 드라마를 멋지게 만든 요소 중 하나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주 공간으로 구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 콘텐츠를 어설프게 리메이크했다가 망친 일을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굿닥터와 같은 성공적인 리메이크 작품도 있었지만 그다지 결과가 좋지 못한 작품들도 많았기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의 불시착의 재미 요소인 남북 간의 문화 충돌을 이야기하자면 우주를 배경으로 할 수도 있다는 미국판 사랑의 불시착은 아무래도 외계인과 인간의 사랑 혹은 러시아와 미국 간의 우주정거장 로맨스 정도는 되어야 뭔가 말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우리 드라마가 가진 강점을 서구권에서 해석하는 데 있어 일부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부분일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해외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텐데요. 굳이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드라마 제작사들도 참고해두면 좋을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호주의 SBS는 호주인들이 한국 TV에 푹 빠진 이유라는 기사에서 한국 드라마는 마치 친구와 함께 앉아있는 기분이라고 하는 뉴사우스 웨일스 지역에 거주하는 33세의 케이트 데일리의 의견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인도 아니고 한국어를 할 줄도 모르면서 K-드라마를 시청하는 이유에 대해 극도의 폭력적인 오징어 게임이 많은 호주인들이 처음 접한 한국 작품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K-드라마들은 이와 매우 다르며 일반적으로 욕설이나 야한 장면이 없는 건전한 로맨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주인공이 키스하는 것을 거의 못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K-드라마에 끌린 이유는 시각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리고 시드니에 거주하는 또 다른 K-드라마 애청자는 한국 드라마가 관계를 묘사할 때 특히 매력적인 부분은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K-드라마에는 감정이 쌓이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으며 처음에는 서로 미워하지만 결국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관계를 실제로 구축해 나간다는 것인데요. 호주 국립대학교의 한 교수도 학생들 사이에 K-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알아챘다면서 한국 드라마의 성공 비결은 많은 반전이 있는 훌륭한 극본에 있다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강점은 작가들의 우수함으로 인한 눈에 띄는 대본의 질이라는 것인데요. 캐릭터들 자체가 겸손하고 정중하여 더 친근감을 주고 억만장자 캐릭터도 노인들에게는 존경심을 보인다는 그는 강한 여성상을 보여주는 부분이나 미래 사회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도 한국 드라마의 매력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 가면 식당에 웨이터가 없이 기계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고 버스 정류장은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며 그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는 한국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매력적이라는데요. 또 하나 한국 드라마들의 우수함 그리고 차별성이 되는 부분은 미국 포브스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마리아 동의 소설 라이어 드리머 띠프는 장르를 뒤엎는 작품인데 그녀는 K-드라마에서 영향을 받아 이런 소설을 썼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릴 때는 지금과 같은 K-팝이나 한식 문화가 정말 없었고 12살 때 처음 본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했는데 그녀에겐 한국 친구도 없었기에 한국을 알기 위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 당시 내 이름은 김삼순, 엽기적인 그녀, 호텔리어 등을 보았다는 그녀는 이런 드라마들이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 접점을 만들어주기도 했으며 팬데믹이 닥쳤을 때 다시 K-드라마를 통해 위안을 찾았고 이런 K
K-드라마가 자신이 소설을 집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요. 한국 드라마와 서구 드라마의 차이에 대해서 그녀는 많은 서구 작품들은 장르가 하나인 경향이 있다면서 스릴러라면 스릴만 넘치고 로맨스라면 로맨틱하기만 한 반면 한국 드라마는 그렇지 않은데 그중 동백꽃 필 무렵 같은 작품을 보면 가족 이야기, 살인 미스터리, 로맨스가 다 나오고 이를 한데 모았으며 이런 것이 그녀에게는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작품 안에서 다양한 장르를 보여주는 한국 드라마처럼 다양한 장르를 혼합하는 방법이 그녀의 소설 집필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드라마들은 대개 로맨스라고 할지라도 비극이 나오기도 하고 공포 스릴러 장르 안에도 유머가 녹아있는 등 뭔가 특정한 장르에 속하지 않는 유연함과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특성은 비단 드라마만이 아니라 기생충과 같은 영화에서도 그러하고 심지어 K-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K-팝을 처음 접한 외국인들은 4분짜리 노래 한 곡에 도대체 몇 가지 장르가 들어있는 것이냐고 놀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만 보니 이건 식문화에서도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이런 장르의 혼합은 각자 고유의 풍미와 맛을 가진 재료들을 한데 모아 믹스해서 더욱더 그 풍미와 맛을 극대화시키는 비빔밥과 같은 우리의 식문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서구권 사람들이 비빔밥을 처음 접하면 이걸 비벼서 같이 먹는다는 개념이 없기에 제각각 재료들을 따로 맛보려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하나의 드라마에는 하나의 장르만이라는 호흡이 익숙했는데 공포와 코믹, 로맨스와 스릴러 등 서로 다른 장르가 가진 매력을 혼합해도 된다는 발상을 가진 우리 콘텐츠들을 접한 그들에겐 신세계가 열린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외국에서 우리 작품을 리메이크해도 좋고 예능으로 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차피 굳이 할 거라면 한국 원작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빛낼 수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길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